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아주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대구를 방문해 가지고 한 장관의 발언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대구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평소 대구 시민들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대구 시민들이 처참한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적에게 도시를 내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이후에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한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대구가 6.25 전쟁 과정에서 그야말로 단 한 번도 적에게 도시를 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구는 단 한 번도 좌파들이 여기서 깃대를 꽂고 좌파들이 승리한 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거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도시가 많지만 그러나 대구만큼은 확실하게 보수 성지로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중의법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해석이 나옵니다. 자, 한 장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구의 굉장한 더위를 이기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 시민들을 깊이 존경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물론 한동훈 장관이 대구를 방문한 것은 법무정책 현장 방문입니다. 대구의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을 살펴보고 달성군에 있는 달성산업단지를 찾아가서 지역 특화형 비자와 훈련기념 인력 확대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공식적인 방문이지만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의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가 지난 15일날 적십자 행사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공식 행사에 나타나면서 더욱더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공식적으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한동훈 장관의 정치권 등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자, 지금 법무부 장관 후임에 대해서 인사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장관의 현직 장관이면서도 여권에서 대통령 후보 1위로 꼽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몰리고 무엇보다도 기자들이 따라붙으면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또는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이 따라붙으면서 현안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 그게 바로 기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에 관련된 질문이 바로 기사가 되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한동훈 장관을 만나기를 원하고 한동훈 장관이 입을 열면 그게 바로 기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그야말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사람이 정치를 해왔고 또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사람이 나중에 대권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지금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치인보다 더 파괴력이 큰 그러한 공무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공정선거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수개표를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자개표를 하고 난 뒤에 반드시 수개표를 해서 그걸 보완하고 난 뒤에 확인 후에 다시 넘기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 대신에 바코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보완하겠다라는 정책 대안을 내놨지만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쪽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정선거가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우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이 단체는 오는 2023년 올해죠. 12월 13일 날 오후 1시에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규모 삭발식을 거행할 것이다 라는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자, 1415명이 이 삭발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000명 이상이 동시에 삭발한다고 합니다. 자,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로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부정선거를 규명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4.15 선거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 강서구 보궐선거 이거를 갖다가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삭발식에 한 22개 단체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9.19 남북군사, 자, 국방부가 9.19 남북군사 합의 일부를 효력정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이 있는데 우선 해상과 공중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에서의 우리 군사 작전을 못하게 돼 있는 이거를 효력 정지하고 공중에서도 우리는 방어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북한에서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공중에서 정찰기를 띄워가지고 북한의 움직임을 포착해야 되는데 그런데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전력이 이동하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해상과 공중에서의 효력, 9.19 남북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 사실상 공중과 해상에서 정지 결론을 내린 것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다 정지하겠다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북한과 군사합의 이것도 졸속으로 만들었는 데다가 우리 쪽에 충분한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이거를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시행할 때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효력을 정지하는데도 국회의 비준 절차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며칠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특히나 이런 사항은 최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공중으로 지상으로 한꺼번에 기습적으로 공격하니까 속수무책 당한 점에서 우리도 이런 걸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